어머, 철수 엄마 몇 년생이세요? 저보다 한 살 어리네. 말 놔도 되지? 이게 받아들여지는 사람도 있고 또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겠죠.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오늘은 선생님 말고 우리 다 같이 애 키우는 육아동지로서 우리 함께 편안한 대화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인간관계가 아닌 우리 엄마들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벌써부터 미묘한 긴장감이 좀 흐르죠? 혹시 밥모임 나가본 경험 있으세요? 아니면 요즘 나갈지 말지 고민 중이신가요? 요 며칠 전에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봤어요. 엄마들 명품백 총출동한다는 학부모 총회 패션 뭐길래. 너무 흥미롭지만 동시에 굉장히 씁쓸하죠. 그냥 제발 편안하게 입고 학교 오시면 괜찮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게 부모에서 학부모로 레벨업이 되고 나면 아이를 직접적으로 양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주변 관계까지, 게다가 외적인 모습까지 이런 걸 하나하나 다 신경 쓰다 보니까 이 내적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죠. 이건 안 겪어본 사람은 모릅니다. 이 밥모임의 시작은 학부모 총회나 공개 수업의 뒤풀이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서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떻게 엄마들끼리 기존의 네트워크에서 아름아름으로 또 새로운 단톡방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이 엄마 모임 내지 밥모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죠. 그 첫 번째는 자연스럽게 형성된다기보다는 우리 아이를 중심으로 형성된 인위적인 모임이죠. 또 두 번째는 각자의 나름의 목적이 있는 공적인 모임이에요. 누군가는 우리 아이의 친구 관계에 좀 도움이 될까봐, 또 누군가는 좋은 교육 정보가 있을까봐, 또 학교 정보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또는 소속되지 않으면 불안하니까 이런 크고 작은 목적을 가지고 있기도 하잖아요. 또 세 번째는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듯이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 그런데 이게 또 우리 아이를 중심으로 연결된 공적인 모임이다 보니까 나와 좀 성향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또 과감하게 끊어내기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 관계 자체에 회의가 된다면 좀 고민이 필요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이 모임의 특징은 세포 분열을 해요. 가장 큰 밥모임은 여기 있지만 곧 얼마 되지 않아서 몇몇 좀 잘 맞겠다 싶은 엄마들끼리 한 7, 8명 모여서 브런치 먹으러 가죠. 그런데 이 모임이 또 끝이 아니야. 또 이 모임이 또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또 특정 몇몇은 빼고 한 3, 4명이서 그룹 과외를 좀 시키기도 하고 또 밤에 맥주집에 모이기도 해요. 특히 단톡방은 이 세포 분열이 굉장히 속도가 빠르죠. 그런데 이때 또 그 방에 초대를 못 받아도 좀 속상하고, 또 초대를 받아도 너무 깊이 또 관계가 이어지는 것 같아서 또 그것도 걱정이고, 맞죠? 또 이 특정 몇몇끼리 한 이 단톡방이 영원히 비밀로 남아있을 수도 없어요. 꼭 누군가가 실수를 하잖아요. 이 단톡방이 헷갈려서 세포 분열한 이 새로운 방에 해야 될 말을 이 전체 커다란 단톡방에 해버리기도 하고요. 누구맘 오늘 몇 시에 만나기로 했더라? 그리고 어머 죄송해요. 이 단톡방이 아니었어. 착각했어요. 이러면 또 이런 메시지 하나가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하잖아요. 혹시 연결되지 않을 권리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 말은 원래 스마트폰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는 그런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프랑스에서 처음 입법 예정이 되어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고,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업무 외의 시간까지 굉장히 연결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크게 공감을 얻어가지고 카톡 금지법 법안이 발의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이 모든 정보가 촘촘하게 연결된 초연결 사회에 사는 지금 사실 일상의 경계가 좀 모호해졌죠. 우리 지금 시청자님들은 현재 몇 개의 단톡방에 참여하고 계신가요? 저도 한번 세어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쨌든 한 2자릿수 정도 되더라고요.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단톡방 개수는 5.7개 정도라고 해요. 우리 엄마들만 해도 어떤 분들은 조동 모임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린이집, 유치원, 놀이터 모임, 학급 단톡방, 가족 친지 동창들, 동호회 이 정도만 세워보아도 5개는 훌쩍 넘죠. 가끔은 이 단톡방에서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이 막 도배가 되더라도 정말 마음 같아서는 나가고 싶지만 이게 또 나가게 되면
땡땡맘이 나갔습니다. 뭐 이런 메시지가 뜨니까 뭐 조용히 나갈 수도 없어요. 또 눈 질끔 감고 뭐 나가려고 하니까 왕따가 될 것 같기도 하고, 혹은 내가 나간 뒤에 뭔가 특별한 일이 좀 생길까봐 또 쉽게 나갈 수도 없어요. 이게 현실이죠. 근데 이때 어느 용기 있는 엄마가 우리 밤 10시에는 단톡방을 닫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또 누군가는 애들 재워놓고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해요. 뭐 조율도 좀 어렵죠. 우리는 도대체가 왜 이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힘들어 할까요? 힘든데 손절도 어려워. 왜 그럴까요? 이게 사실 우리 동양 문화,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서양 문화권에 비해서 집단주의와 기속의식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그 세포 속에는 이미 너무 깊게 뿌리 박혀있는 이 집단주의와 기속주의 때문에 이 소속되지 못한다는 게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들어요. 우리나라, 우리 집, 우리 학교, 우리 엄마, 심지어 우리 남편, 우리 와이프, 뭐 다 공용인가요? 외국의 개인주의가 강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봤을 때는 굉장히 신기해 보이겠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문화잖아요. 뭐 개인주의, 집단주의를 뭐 옳고 그름의 선상에서 놓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대신 우리가 여기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저 지금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하겠죠. 어차피 아이가 자라고 또 학년이 올라가면 지금 이 머리가 터질 것 같은 이 관계도 끝나요. 심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였던 아들러도 인간의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여기서 가장 필요한 것은 관계를 그만두는 용기라고도 했어요. 지금이야 영원할 것 같고 같이 여행 다닐 것 같고, 그렇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길게 가는 일이 드물어요.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시간, 감정을 소비하기에는 오늘 지금 이 행복이 너무 아깝잖아요. 조금은 떨어져 있어도 괜찮고 약간 소외되어도 괜찮아요. 왕따를 겁내지 마세요. 사람은 어떤 특정 집단의 일원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할수록 소외감을 많이 느낄 수 있거든요. 같은 무리여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비록 집단에서 뭐 무시를 당한다든지 또 냉대한다 하더라도 그리 신경 쓰이지 않아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건 공적인 관계다 하고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 밥 모임에 참석하시더라도 큰 기대 없이 가서 식사하시고 또 이야기도 나누시고, 또 와중에 뭐 마음 맞는 서너 명이 있다면 또 만나서 차 한잔 마시고 헤어지고, 이 모든 과정이 그저 자연스러웠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어떤 특정 모임에 가서 뭔가 대단한 정보를 얻겠다거나 또 꼭 좋은 친구를 사귀어서 잘 지내야 되겠다거나 또는 모임에 돋보이면서 뭔가 주도권을 잡겠다거나 이런 거는 욕심일 수 있어요. 버리시면 됩니다. 또 이것도 버리세요. 어떤 집 아이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내 아이의 단짝으로 만들어주겠다. 이것도 엄마 욕심이죠. 결국 아이는요, 지 친구 따로 찾아요. 미친 니친 내친 내친이에요. 네 친구는 네 친구고 내 친구는 내 친구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혹시나 밥 모임에 참석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지키시면 큰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켜야 할 수칙이 10개입니다. 이건 엄마 모임, 뭐 밥 모임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이 됩니다. 자, 10개 나갑니다. 첫째, 예의 갖추기. 몇몇 멤버들과 좀 친해졌다 하더라도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가급적이면 반말은 금지. 어머, 철수 엄마 몇 년생이세요? 저보다 한 살 어리네. 말 놔도 되지? 이게 받아들여지는 사람도 있고 또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겠죠.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제가 이게 공적인 모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공손하고 정돈된 문장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나중에 진짜 찐친이다 이렇게 판단이 될 때는 그때 방향 설정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조언 금지.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이게 분명히 조언이었는데 돌아서서 생각해보면 은근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자기 이번에 공개 수업 때 보니까 스피치 학원 좀 다니면 좋겠더라. 이게 그 말하는 사람도 막 애가 쓰여가지고 진심을 다해서 조언한 건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속상할 수도 있겠죠. 세 번째는 선 넘는 질문은 금지. 기분 묘한 신상 질문들이 있어요. 어느 아파트 사세요? 몇 동? 결혼 전에는 무슨 일 하셨어요? 남편은? 만약에 이런 신상이 좀 궁금하시면 좀 더 친해지고 또 분위기 봐서 그때가 낫겠죠. 네 번째는 3대 자랑. 3대 자랑 뭐예요? 돈 자랑, 자식 자랑, 남편 자랑. 아무도 물어본 사람이 없는데 자연스럽게 그런 거 막 노출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다섯 번째는 눈 딱 감고 더치페이. 저도 참 이게 잘 안 되는데 제가 내면 마음 편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다른 사람을 또 부담스럽게 할 때가 있더라고요. 계속 좀 편안한 관계가 이어지려면 다 함께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에요. 6번째는 적어도 받은 만큼은 베풀기. 앞에 이야기와 맥락이 같죠. 저희 동네에 굉장히 좋으신 그 언니 동생 친구분들께서 저에게 또 제 아이들에게 굉장히 잘해주시고 좀 잘 챙겨주시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기회가 될 때마다 저도 베풀어야 되겠죠. 한쪽만 너무 받기만 하거나 너무 베풀기만 하면 그 관계도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예의를 갖추고 감사도 표현하고 그렇게 도움을 서로 주고받는 거죠. 7번째는 단톡방 조심. 단톡방은 얼굴을 마주하는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더더더 조심스러운 공간이어야 해요. 내가 쓴 글을 다 읽어서 일이 다 없어졌는데 리액션 하나 없을 때는 괜히 조바심 나고 또 뭔가 모를 행간에 오해가 있었나 싶어가지고 다시 또 읽어보고 또 읽어봐요.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런데 이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애들 학생들한테도 단톡방 그렇게 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단톡방은요 기록이에요. 즉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마음만 먹는다면 그걸 간단하게 캡처해가지고 공유할 수도 있고 또 심각한 상황이면 뭐 법적 자료로 제출할 수도 있겠죠.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누군가가 뭔가 미끼처럼 이상한 이야기를 슬쩍 꺼내도 거기에 막 동조를 하거나 맞장구 치게 되면 나도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단톡방에 애들 개인적인 싸움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마세요. 큰 싸움 날 수 있어요. 8번째는 정보 가려듣기. 내가 어떤 정보를 얻겠다고 억지로 그 모임에 끼어 있어도 결국 양질의 정보가 그곳에 유통되기도 사실 어렵고요. 또 진짜 제대로 검증된 정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몰입해서 듣지 마시고 또 이상하게 묘하게 선동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걸 또 덥석 미끼로 물어가지고 맞장구 치지 마세요. 9번째, 카더라 정보 흘리지 않기. 우리도 마찬가지로 검증되지 않는 이야기는 공적인 모임에서 거론하지 않는 게 좋아요. 특히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이야기 꺼내지 마세요. 그 사람 앞에서 말 못할 이야기는 뒤에서도 안 해야죠. 이건 무조건 그 사람 귀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마지막 10번째는 안전거리 유지하기. 이게 결론이죠. 우리가 이상적인 관계를 만드는 가장 큰 핵심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혹시 거리라는 단어가 너무 거리감 느껴지시나요? 이 거리라는 말이 너무 냉정하게 들린다면 나와 타인의 선을 지킨다는 표현으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속마음을 털어놓으면서 사적인 영역의 많은 부분을 공유해야 이게 진짜 관계를 맺는데 더 효과적이다라는 분도 계실 텐데요. 단 서로를 존중해줘야 되겠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결국 이 반모임에서는 나의 말과 행동이 내 아이와 연결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또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나를 공격할 수도 있다는 것을 동시에 생각하시고요. 듣고 보니까 너무 어렵죠. 벌써 겪어보지도 않은 관계지만 이미 너무 스트레스 받으셨나요? 사실 우리가 이런 관계를 맺다 보면 미묘하게 서로를 비교하게 되면서 또 스스로 스트레스를 생산하잖아요. 제가 서두에 언급했던 그런 기사가 왜 나오겠어요? 이건 우리 엄마라는 위치가 비슷한 삶의 조건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같은 학교를 다닌다. 같은 반이다. 같은 학년이다. 또는 뭐 같은 아파트에 산다. 같은 동네에 산다. 이런 일상의 접점이 있고 또 여기서 동질감을 가지고 또 동시에 경쟁과 비교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자신과 비슷한 누군가와 비교를 하지 자신과 동떨어진 세상의 누군가와는 비교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일론 머스크의 삶과 비교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수용을 하고 나는 나, 너는 너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자체가 내 자존감을 지키는 커다란 방어막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나와 맞지 않으면 그만 만나셔도 괜찮아요. 내 곁에 좋은 사람이 함께해야 또 새롭게 맺게 되는 누군가와의 인연도 또 좋은 사람으로 채워져요. 저에게도 너무 좋은 친구들, 언니들, 동생들 손에 꼽을 만큼 있어요. 저에게 너무 감사하고 든든하고 제가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들 보고 있죠? 우리 구독자님들께도 감사하고 든든하고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 가까이 많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많이는 또 필요 없죠. 양보다 질이니까. 특히 인간관계는요. 그럼 저의 수다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